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횡단 접근법의 키워드들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여러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횡단입니다. 사례, 아동의 자존감 연구를 위해서 3세, 6세, 9세, 12세 아들 중에 50명이면 좀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50명씩이라 했으니까 3, 6, 9, 12가 50명씩이가 200명이겠죠. 50명씩 표집해서 발달 연구하는 경우 이게 횡단입니다. 자,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차이를 단기간에, 이것도 중요한 단어. 자,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정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랬죠. 정단적 접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연구가 횡단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연령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연령 대상을 표집할 때 대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다수라고 했을 때는 표본 추출하겠죠. 다수니까 표본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할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대표성 있게 잘 뽑아야 되죠. 네, 대표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성 보장 요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제가 이제 위에다 쓸 거예요. 이게 바로 횡단이다. 횡단 접근법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 되는데요.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가 절감됩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연령 차이 때문에 출생 연대가 달라지죠.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상이한 시대적 배경이 혼입되어서 개입될 수 있습니다.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연령대를 10대, 20대, 30대, 40대를 취합을 했다. 그러면 상이한 연령대를 내가 취합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적으로 이게 다 연구 결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관성 동그라미요. 여러분, 일관성 있게 과정을 쭉 보는 것은 종단이 좋겠죠. 예.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발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발달 과정의 일관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단 연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횡단 연구는 경제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횡단 연구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경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이한 연령이 있다 그랬는데, 상이한 연령대로 인해서 여러 연령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시대적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된다. 시대 배경, 여기서 줄을 꺼야 되겠죠. 시대 배경 혼입 가능성이 있다. 혼입은 혼합적으로 개입된다 그 말이에요. 혼입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네, 그게 뭐죠? 네, 과정에 대한 일관성을 알 수 없다. 과정 일관성 파악이 어렵다. 파악이 어렵다. 우리 시험에 장단점도 잘 나왔으니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경제성이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는 바로 횡단의 단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종단적 접근법 들어갈게요. 1번 종단적 접근이란 동일한 개인, 동일한의 동그라미. 물론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년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종단 설계에 그게 있거든요. 자, 개인을, 이게 중요한 거죠. 장기간에 걸쳐 계속 추적하여 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종단 접근법의 또 키워드를 적어볼까요? 종단 접근법의 키워드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것이 바로 종단 접근법.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동일한 개인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추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해야 됩니다. 추적해야 되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이 연령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발달해가는 양상, 즉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연령이 쭉쭉쭉 늘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연령 변화의 양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아제를 제가 사례로 들어보면 피아제는 자녀 2명을 관찰하면서 인지발달 이론을 이야기했던 학자죠. 그래서 피아제가 자녀들이 2세 미만이었던 감각운동기 때와 2세에서 7세 사이에 전조작기일 때와 여기에서 이제 인지발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러한 과정을 양상을 보았던 것이 바로 피아제 연구입니다. 피아제는 종단연구법 썼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 대상을 할 수도 있어요. 동일 대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대상도 가능합니다. 다른 대상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동일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패널 연구라 하고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경향 연구라고 합니다. 또한 동년배 연구도 있고요. 어찌됐든 동일 대상이든 다른 대상이든 소수입니다. 자, 소수를 연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그랬는데 그 일정 시간 간격은 대개 수년입니다. 수년. 1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일정한 시간 간격 거기다 쓰세요.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종단 접근법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 단점 봐야 되겠죠. 장점, 횡단적 접근법에서 밝힐 수 없는 연속적의 동그라미 진정한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발달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단 접근법은 발달 양상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달의 연속성. 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고 일관성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일어나는지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연속성 내지는 일관성 파악이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장점. 자,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있죠. 단점은 5가지가 있네요. 별표. 첫 번째, 연구 기간이 길입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비경제적이며 이 대상을 추적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 대상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쓸게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은 비경제성이 있다. 동그라미 2. 추적이 어렵다. 추적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에게서 얻은 자료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화 어려움. 충분히 이해되시죠? 3번. 연구 대상자가 이사를 갔다, 사고를 당했다, 사망을 했다, 탈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 기간 중 연구자의 탈락. 그러면 이 연구는 중단돼야 됩니다. 다른 대상으로 바꾸기 어렵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론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사이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측정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자, 5번째,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측정도구 적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용 문제점이 있다. 자,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일관성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적인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 그러한 것들이 가미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종단 연구는 그게 힘듭니다. 반복적인 검사 도구의 사용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죠.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인 검사 도구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종단 연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해요. 횡단은 한 번 이루어져요.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반복적인 측정을 하거든요.